이집트가 스키장 만드는 것과 같다. 1983년 미국의 한 반도체 전문가가 한국을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일본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죠. 기술도 없는 나라가 감히?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반응이었죠. 왜냐하면 1970년대 한국은 밀가루 배급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끊기던 시절,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 오늘날 가치로 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도체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라디오 하나 만들려면 부품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작동하는 메모리, 세계의 AI가 생각하는 속도, 모든 데이터 센터, 전부 한국 반도체입니다. 세계 디램 1위, AI 시대의 핵심 부품 HBM, 세계 1위.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밀가루 배급받던 나라가 첨단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며 말릴 때 자기 돈을 털어 도전한 사람. 500억 원을 한순간에 불태운 사람.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넘어 세계 정상에 선 이건희 회장과 대한민국 반도체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결과부터 볼게요. 2024년 기준 삼성전자 디램 1위 42%, SK하이닉스 2위 31%.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세계 스마트폰 10대 중 7대, 세계 데이터 센터의 10곳 중 8곳, 전 세계 컴퓨터의 10대 중 6대가 모두 한국 메모리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 AI. 챗 GPT 쓰시죠?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HBM이라는 메모리인데요. 여기서도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절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빠르게 추격 중이고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이 전부 한국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2023년에 1,300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뿌린 씨앗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974년 대한민국은 완벽한 기술 식민지였습니다. 반도체 전부 수입했습니다. 텔레비전 부품 일본에서 가져왔죠. 컴퓨터 기술 미국 것을 빌려 썼습니다. 1973년 기준으로 한국 전자산업 수출이 13억 달러였을 때 일본은 2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었죠. 일본이 200만 원 벌 때 우리는 13만 원, 15배 차이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움직입니다. 이건희. 당시 그는 회장도 부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송 관련 일을 맡고 있던 이사였죠. 때는 최악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고 모든 기업이 투자를 멈췄을 때였죠. 그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반도체를 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삼성 비서실 임원들도 반대했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기 돈을 털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사비로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죠. 저러다 패가 망신한다. 돈 날리는 거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면 영원히 기술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죠.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1974년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 도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진짜 승부는 9년 후에 시작됩니다.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사실 이 선언 뒤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9년입니다. 9년간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드디어 움직인 거죠. 세계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조롱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반도체 전문가가 말했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이집트가 스키장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일본 언론도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가 감히 우리를 따라잡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나섰죠.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대학이 인재를 쏟아냈죠. 공장 건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사러 미국과 일본을 수백 번 오갔죠. 연구원들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맨 땅에서 직접 도면을 그렸죠. 매일 밤 11시 릴레이 회의를 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2년 삼성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들이 숨죽이고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64MB 디램. 세계 최초로 일본보다 빠르게 미국보다 앞서서 개발한 거죠. 스위치를 켰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죠. 당시 연구원의 증언입니다. 그 순간 연구소가 떠나갈 듯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이 해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64연비는 이전 세계 최고 기록인 16연비의 4배죠. 한국이 한 번에 4배를 뛴 겁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충격.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했죠. The Rise of Korea 한국의 부상.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이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 돈 털어 시작한 도전, 18년 만의 기적이었죠. 이집트가 스키장, 가능하다고 증명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위가 됐다고 끝이 아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리고 같은 해 이건희 회장은 독일로 날아갑니다.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건희 회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는 1위가 됐다. 그런데 질은 어떤가?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됐는가? 이건희 회장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자제품 매장을 돌았죠. 소니는 한가운데, 파나소닉도 한가운데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구석에 있었죠. 먼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1위의 모습인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이건희 회장, 호텔 회의실에 임원 2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7시간 회의가 시작됐죠. 이건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국내 1등? 그러다 망합니다. 세계 기준으로 통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죠.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제품, 공장, 생각, 문화 전부 바꿔라.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자인팀을 3배로 늘렸죠. 품질 매뉴얼을 전면 제작성했습니다. 불량이 나오면 라인을 즉시 정지하도록 했죠. 조직 전체가 품질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이건희 회장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릅니다. 1995년 3월 9일 경북 구미 공장. 이건희 회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공장 운동장에 직원 2,000명이 모였죠. 그들 앞에 쌓인 휴대폰 15만 대. 이건희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태워라. 직원들은 귀를 의심했죠. 회장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이게 500억 원인데. 이건희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해머로 부수고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15만 대가 재가 되어갔죠. 이건희 회장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불량은 회사를 망치는 게 아니죠. 국가 이미지를 망칩니다. 오늘부터 불량은 죄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의 증언입니다. 불길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진심이구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구나.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죠. 불량이 나오면 라인을 정지했습니다. 원인을 제거할 때까지 재가동하지 않았죠. 품질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삼성 휴대폰 미국 시장 품질 평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매장 구석에서 한가운데로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 제품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이건희가 뿌린 씨앗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 AI 혁명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를 양산하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공급하고 있죠. 세계가 AI로 달릴수록 이건희의 유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이 AI를 설계하면 한국 반도체가 그 속도를 결정하죠. 3나노 공정, 삼성과 대만 TSMC만 가능합니다. EUV라는 최첨단 장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죠. 이건희 회장은 1993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 한 가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과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죠. 반도체 하나가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2020년 이건희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죠. 기술 식민지에서 기술 강국으로 매장 구석에서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죠. 다음 시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한 사람의 의지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반도체 그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더 생활이었습니다.